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최근 미국 주식이 큰 폭으로 내린 원인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분은 7월 고용이 11만건밖에 안 되니 이게 경기 침체의 신호 아니냐. 지난 1년간 평균 월 23만 건 정도 됐는데 절반도 안 놓은 거죠. 그리고 또 실업 청구 수당 건수가 간밤에는 그 기대보다 훨씬 작으니까 경기 침체는 아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 그래서 주가가 올랐다. 뭐 여러 가지 뭐 분석이 있을 수 있는데 뭐 핵심은 이제 분석을 잘해야 되겠죠. 지난 2021년 부터 대부분 분석에 실패를 했거든요. 경제 전문가도 그렇고 정권 전문가, 일본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봐가지고 그 일본이 망해서 엔화 가치가 떨어졌다. 중국은 아주 좋은데 미국은 또 아주 문제가 많은데 중국은 또 주가가 하락했고요. 또 미국은 전문가들 예상과 달리 큰 폭으로 상승했고, 미국 경기 침체 얘기는 사실상 2021년 3월부터 나왔죠. 2021년 10월 위기설도 나왔고, 국내 경제 전문가들 중에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위기가 온다는 얘기도 있었고, 결국 이제 분석 능력이 이제 승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그 주가 하락 원인도 제가 느끼기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고요. 공영방송 출연하시는 분도 그렇고 유튜브에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도 그 분석에 문제는 있는 것 같다. 미국 경제를 놓고 또 뭐 가짜 성장이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도 있고, 성장률에 가짜하고 진짜가 어디 있어요? 통계를 조작을 했다 하면 뭐 가짜 성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통계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면 뭐 선거를 계기로 고용이 일시적으로 느는 것도 그 실질적인 성장이지 그게 가짜 성장일 이유도 없고요. 또 뭐 고용이 증가하고 정부 뭐에서 뭐 우리나라처럼 그죠? 고용 창출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하고 그런 것도 정책이고 그런 거지. 거기에 무슨 가짜가 있고 성장률에 진짜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은 GDP 개념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일본이 망했다는 표현을 쓰면서 GDP 성장률을 가지고 나오거든요. 일본의 GDP 성장률이 낮으니까. 근데 이것도 달러 표시로 성장률을 구하느냐 엔화 표시로 구하느냐는 완전히 달라요. 만약에 일본 은행하고 연기금 그리고 일본 기업과 와사나베 부인이 환율 하락을 유도한다면 즉 환율 상승을 유도한다면 즉 일본 엔화가 하락을 유도한다면 달러 표시 일본 GDP는 아주 작아지는 거예요. 그걸 놓고 뭐 일본이 망했다는 표현도 이상하잖아요. 또 일본 기업들이 밖에 많이 나가 있는데 기업은 탄탄하니까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도요타가 대표적이죠. 뭐 미국, 유럽, 중국 대부분 지역에 다 도요타 자동차 그 회사가 있죠. 근데 그 나라에서 생산하는 거는 일본 GDP가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 도요타 기업의 매출액은 맞아요. 그런데 그걸 놓고 망했다라고 얘기하면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GDP 개념의 문제다.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순수 중국 기업이 창출한 GDP는 얼마 되지 않는데 또 그거는 또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거기에 애플이 들어가 있고 독일의 많은 기업들이 그 중국에 들어가 가지고 중국 GDP 창출에 기여하는데 그거는 또 정상적인 거로 또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미국은 이나 일본은 그렇게 하면 그건 비정상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래서 참 이게 GDP 개념을 모르는 분들이라는 생각도 뭐 가끔 들어요.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여하튼 주식시장, 채권, 외환 부동산 시장은 그 분석 능력이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맞다. 최근에 이제 주가 지수 하락 원인 미국이죠. 이걸 두고 이제 경기 침체 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이미 경기 침체가 이제 눈앞에 다가온 것처럼. 최근에 뭐 과거에도 계속 그 얘기를 해온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또 기준금리 인하 문제는 또 호재로만 해석을 해요. 2021년에 제가 8일로 출연을 할 때 대부분이 미국의 물가 상승은 악재로만 해석을 했단 말이죠. 물가 상승이 GDP 성장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얘기는 아무도 안 했단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준금리 인하를 마치 엄청 호재인 것처럼만 얘기는 했는데 기준금리 인하가 돈의 시장 간 이동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게 악재 성격도 있거든요. 주식시장에는. 그 다음에 빅테크 영업 실적도 인텔이 그걸 보여줬잖아요.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AI 쪽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투자한 만큼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런 복합적인 문제는 다 제외하고 이걸 마치 경기 침체로 인한 거다. 기준금리 인하는 아주 호재인데 경기 침체가 발목을 잡은 것처럼 그래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경기 침체는 아직까지는 뭐 그게 제대로 된 자료는 안 나오거든요. 결국 2분기 연속 그 마이너스 성장이라든지 고용이 준다든지, 고용이 그래도 7월 고용은 11만건 증가해요. 물론 실업률도 많이 증가했죠. 근데 이게 침체라는 거는 결국 고용하고 성장률 두 개 조건을 다 갖춰야 되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침체다라는 통계는 안 나왔어요. 근데 마치 경기 침체가 막 임박하고 기정사실화로 인식하는 사람도 있고 주가 폭락 원인을 거기서 찾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포유한연령고서가 볼 때는 기준금리 인하도 크게 영향을 줬다, 주가 하락에. 왜냐면 주식시장에 있는 돈이 채권시장으로 이동한 거예요. 거기다가 영업실적까지 인텔을 중심으로 다수 AI 기업들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채권이 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과정해주니 유동성이 채권시장으로 이동한 거예요. 여하튼 이 얘기는 뭐 세미나 시간에 오신 분은 얘기 잘 들었을 거고, 여하튼 원인이 제대로 분석돼야 되는데, 일단 뭐 고용을 그 통계는 11만 건 줄은 거는 뭐 굉장히 악재라면 악재예요. 근데 지난 1년 월 평균이 23만 건임을 감안하면 반토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다수 경제 전문가들 경기 침체 주장을 하는데, 근데 아직까지 성장률은 2분기도 뭐 플러스 2.8%죠, 그죠? 3분기에 성장률이 둔화는 되겠지만은 3분기만 놓고 또 침체 얘기를 할 수도 없어요. 4분기는 또 뭐 세미나에서 얘기한 대로 또 그렇게 나쁘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제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이분들이 오히려 주가 하락을 그 초래한 장본인이었다는 거죠. 포유한율연구소 분석은 뭐 경제 전문가라고 하면서 뭔가 채권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마치 금리를 대폭 인하하면 문제 해결이 되는 거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여하튼 뭐 미국에서 여태까지 그 항상 낙관론자, 그 다음에 주가 상승을 항상 주장해온 뭐 시글 교수가 있더라고요. 그분도 들어보니까 채권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를 뭐 0.75%서 인하를 해야 된다. 그것도 원래 두 번이나.
그런 것들이 주가를 하는 거예요. 주가 하락 요인이 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하튼 뭐 지금 현재 시장을 놓고 분석은 다양한데 뭐 제대로 된 분석은 없는 것 같다. 그저 통계를 가지고 해석도 자기 나름대로 하는데 그 통계 해석조차도 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여하튼 간밤에 주가가 오른 거는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은 맞다. 너무 빠른 속도로 단기에 내렸잖아요. 제가 세미나 하기 전만 하더라도 7월 15일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나스닥 100이 2800 가까이 됐거든요. 800, 900. 근데 한 8천이 깨졌잖아요. 불과 한 달도 안 됐죠. 그죠? 그때가 7월 15일, 아직 8월 15일 안 됐으니까. 한 달 만에 10% 이상 내린 거죠. 거기에 따른 기술적 반등 성격은 맞지만은 이것이 경기 침체라고 봤는데 경기 침체가 아니다. 이렇게 원인을 분석하는 사람인데 그 때문에 올라간 것만도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는 사실이 또 하나는 경기가 좋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상장기업 영업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결국 그 문제가 더 근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 기준금리 인하를 큰 폭으로 인하 요구를 한 것이 큰 폭의 하락 배경이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를 큰 폭으로 하락 유도하는 것은 안 맞다. 환율도 그래요.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것도 안 좋고 그 환율이 올라가는 것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빠르게 올라가면 수입업체가 대응이 안 돼요. 그럼 부도날 수 있죠. 또 너무 빠르게 내리면 수출업체가 손익분기점 환율 때문에 코나 몰려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빠르게 그 어떤 그 시장이 전개되는 거는 여하튼 좋지 않은 건데 그 경제학자 정도 되면 그거는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물리학에서 속도는 굉장한 힘을 가지거든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근데 너무 지나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그런 학자 있거든요. 그는 경제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여하튼 원인은 제대로 분석해야 되는데 분석은 제대로 되는 뭐 전문가들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일단 간밤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문가 예상보다 한 17,000건 정도는 하자니까 뭐 그렇게까지 나쁜 지는 않다. 아직까지는요. 물론 이제 8월도 봐야 되고 이러는데 아직은 7월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 임박 주장은 과장된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주가 하락 요인이 경기에 침체에 있다 하면 그 말은 설득력이 있지만 다른 원인이 있다면 영업실적이 기대 못 미친다든지 금리 인하에 문제가 있다 하면 그거는 또 제대로 된 분석이 아니에요. 왜? 금리 인하 할 테니까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떤 지난 세미나에서 연구소는 그 금융중에는 뭐 경기 침체는 없을 듯하다. 금융중에는 그런 얘기는 했는데 일단 뭐 지금까지 통계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2분기에 2.8% 성장했잖아요. 그걸 놓고 경기 침체를 할 수 없잖아요. 고용도 7월은 11만 건이냐마는 6월은 또 28만 건이란 말이요. 평균하면 또 한 15, 6만 건 되니까 그건 나쁘지 않아요. 물론 실업률이 뭐 증가하는 거는 실업률이 지금 4.3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것은 한계 기업들이 구조조정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고용을 이제 해고하는 기업은 다 어렵잖아요. 그런 기업이 빚이 많은 기업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미국도. 그래서 그런 기업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성장률은 한계 기업이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그 다수의 우리 한 기업이 성장률을 견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계 기업은 마이너스 영향은 주지만은
그렇지만 그것만 놓고 얘기하는 것도 분석은 균형을 잃는다. 즉 균형 잡힌 분석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 만큼 팔을 이제 서비스 소비하고 또 고용은 또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큰 폭으로 과거처럼 오를 만한 그거는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적 반등적으로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